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입니다. 네. 그래서 뉴스데스크도 1시간 일찍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1시간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고 태풍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이석영 기상캐스터와 오프닝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특보 출연하시느라 너무 바빴을 예. 것 네, 같아요. 아주 정말 정신 없었는데 지금 다행히 한숨 돌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까? 방송?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샤리 캐스터가 이제 저희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예. 따끈하게 모셨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안내하더라고요. 바로 이쪽에 오셔서 한 번 더 네. 이제 특보 상황을 이제 공유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마지막 방송이시니까 네.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네, 한번 마이삭에 대한 해보겠습니다. 정보를 좀 풀어주세요. 만나치.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심판의 날님이 부산 수영구인데 지금 바람 매미급 시원하긴 하다 하셨습니다. 아우 피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단이님이 이석영 고정 하셨습니다. 벌써부터. 아직 별로 그냥. 출연을 몇 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네. 현재 마이삭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5시 거 업데이트한 거에 따르면은 제주도 남동쪽, 그러니까 서귀포를 기준으로 140km 부근 해상까지 닿았었습니다. 지금 그래픽 좀 보면서 설명 한번 네. 해주실까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서귀포 남동쪽 140km 부근 바다까지 다가왔고요. 네. 지금 제주 부근에 다가오면은 좀 약해지기 마련인데 여전히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네요. 최대 풍속이 시속 162km, 또 초속으로 따지면 45m 정도로 아주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네. 네. 다음 그래픽 보실까요? 네. 이거는 진로에 관련된 그래픽인데요. 네. 네, 지금 제주도 남동쪽 140km 부근 해상에 있는데 오늘 밤 한 9시쯤에는 제주 동쪽 해상을 가장 근접해서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네. 새벽 1시쯤에는 거제랑 부산 사이 그쪽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로는 경상도 내륙 지방을 쑥 훑고 지나가서 강원 남부 동해안 삼척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쪽에서 이제 동해로 빠져나가는 경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 보시죠. 아, 강풍이 많네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태풍이 이렇게 남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쪽뿐만이 아니라 강풍 시속 54km 이상 구역에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이 굉장히 되는 넓게 있는데요. 한반도 그쵸. 전체를 덮고 아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네. 한반도 전체가 강풍 위험 반경 안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저희가 어제도 태풍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전해드렸던 것보다 약간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부상 속도가요? 보시면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시속 한 12km에서 16km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낮에는 시속 22km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시속 19km의 속도로 네. 지금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막 뛰다가 조금 느슨해졌다 네. 또 막 뛰다가 약간 맞아요. 이런 양상이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원래 한 상륙을 3시 정도로 봤는데 지금 1시로 당겨진 거죠. 네, 맞아요. 한 2시간 정도 당겨졌다고 보시면 이게 빨리 오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빨리 오면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좀 뭐 월파나 이런 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었는데 그 만조 시각과 겹치면 그게 되게 우려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만조 시각이 내일 새벽쯤이었는데 네. 아니지 내일 새벽에 상륙한다면 그 시간에 약간 비껴나지 아, 않을까라는 좀 시간이 생각을 좀 비껴서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 태풍이 좀 빨라지면서 그 시간과 맞물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우려가 좀 있군요. 네. 좀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제주 상황이 가장 심각할 것 같은데 CCTV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죠. 네, 여기가 성산읍의 온평 어촌계 모습이죠. 네, 동쪽에 접하고 있는. 네, 동쪽이 부분이에요. 거의 태풍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제주 남동쪽에 있으니까 제주 동쪽 훑고 부산 거제 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네. 화면 보시면 약간 수증기처럼 뭐가 싹 지나가는 모습이 아마 그 비가 바람에 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람의 결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 지금 막
하면서 저쪽 바다 쪽도 파도가 네, 굉장히 세게 엄청나게 치고 있고. 세네요. 네. 자, 이제 다른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남쪽에 있는 CCTV 한번. 네, 여기는 남원 어촌계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CCTV 화면에도 지금 비가 막 때리고 있고요. 거의 화면이 주르륵 비가 지금 어머. 엄청나게 야. 들이닥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레이더를 보고 왔을 때 네. 제주도 이쪽에 시간당 120mm 비가 찍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죠. 네, 벌써 태풍이 제주 언저리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이게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인 거죠? 네, 지금 태풍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7시를 기해서 내려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울 등 내륙도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잠깐 밖을 보니까 그 빗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고 지금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동해안, 뭐 태풍 경로 인접한 동해안이나 제주도 이쪽은 400mm 이상 이 정도 쏟아질 것 같고 서울, 경기, 강원, 영동, 전라도 동부 쪽 그리고 경상도 쪽은 100에서 최고 300m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좀 조심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번에는 태풍이 올 때마다 역대급이다. 강하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역대급이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거죠? 역대급은 맞아요. 네. 진짜 역대급이 맞는데 네. 그 바비가 8호 태풍이었는데 네네. 그 바비 때를 보시면은 네. 그 바비도 매우 강한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중심기압이 가장 낮아졌을 때가 945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이삭을 보시면 오늘 가장 안 좋았을 때고는 아침 이때였는데 935헥토파스칼로 바비보다도 중심기압이 더 낮아서 세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체감하는 거에 따라서 이 태풍이 강하다 안 강하다라고 그렇죠. 느끼시는 분들도 네. 많을 텐데 네. 바비는 어떻게 보면은 서해상을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륙에 상륙한 게 아니고 서해상을 지나가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나가니까 좀 체감하는 게 덜했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 거제 이쪽에 남해안 쪽에 상륙을 상륙을 하니까 좀 더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더 강하고. 강한 태풍이었던 건 맞는데 상륙 지점이 아무래도 바다다 보니까 이런 게 체감하는 게 좀 줄었고 네, 맞아요. 이번에는 또 강한 역대급 태풍인 것도 맞는데 또 상륙 지점이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이삭이 강한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더라고요. 저희가 네. MB 뉴스에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봤거든요.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태풍은 수증기를 에너지로 쓰는 열 엔진인데요. 따뜻한 바다일수록 많은 수증기가 증발했기 때문에 발달의 호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여러 기상 전문 용어가 나오면서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예. 저
마이삭이라는 친구가 태생부터 아주 뜨거운 바다에서 자라면서도 그 뜨거운 바다의 열기를 몽땅 먹고 자란 그래서 더 위협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생이 아주 강하다 이런 거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맞물려가지고 아니냐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부터 다 먹어가지고 얘가 엄청 좀 네. 강한 아이로 왔는데 네. 별 피해 없이 그냥 싹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벌써 댓글로 공포 영화 같다고 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시청자분들 계신 곳의 상황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박주민님, 제주 지금 바람 비 미쳤다고 하시고요. 네. JJKK 너무 아이디 어려워요. 비는 제천 원주도 오는데 하셨고 인디키님이 서울 관악 비 겁나 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카미리님도 바람 엄청 분다고 하셨고요. 네. 재현이님이 태풍 조심하세요 하셨군요. 네. 부산도 지금 많이 비가 오나 봐요. 정성현님도 부산이라고 지금. 위기님이 김천 비 줄줄 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들어서 시청자분들이 제보 영상도 많이 올려 보내주시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주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제주에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보 영상 한번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영상. 자, 이거는 오재훈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오후 4시쯤 모습인데요. 성산 일출봉 주차장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비가 너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지금 차 운전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선풀에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인가요? 예.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앞이 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주차장에 이런 차가 날은 좀 없고. 안전한 곳에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자, 김영범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거는 오후 3시 3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입니다. 남쪽이죠. 네. 나무가 바람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네. 바닥에도 지금 비가 비가 엄청 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방호수로 막 하는 것처럼 예. 바다. 뒤쪽에 나무까지도. 풀 다 지금 바람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제주도는 벌써 오후부터 지금 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싹. 네. 자, 이번에는 익명의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영상인데요. 네. 서귀포시 동훈동의 그 하이마트 옆인데 도로 옆에 가로수가 강풍의 어우. 영향으로 쓰러져 있네요. 거의 뭐 뿌리 쪽이 댕강 잘려 나가는 모습이네요. 다행히 상점이 이렇게 비껴서 쓰러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라 다행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20분쯤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예. 오시면서면. 자, 네 번째 김경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게 뭐죠? 건입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인데 전신주 전깃줄이 끊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불꽃이 지금 불꽃이 엄청 강하게 지금 보이네요. 예. 네. 저 불꽃 때문에 이 일대 600가구가 정전이 났다고 합니다. 네. 화물차 옆으로 불꽃이 보이는데 연기까지 막 하얀 연기까지 보이고 있어요. 예. 네. 제보 영상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보 영상 보내실 때 일단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네, 보내실 때는 지금 카톡 아이디 저희 자막으로 나가니까 이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지금 중계차 화면 연결됐나요? 연결됐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는 MBC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계차를 할 텐데요. 예,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가 아직까지는 그나마 조금 평온한 모습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경남 쪽이나 이쪽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지금 네. 그래도 대피를 좀 해놓은 모습이네요. 네, 단단히 네. 이렇게 좀 여기 다 묶어놓고 있는 네. 모습이고, 네 지금 현장 중계 연결을 위해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장면은 저희 뉴스프리 데스크에서만 선보일 수 있는 독점 영상이죠. 네, 이 기자분은 지금 저희가 나가는지 모르고 계실 텐데, 예, 조명이 켜졌네요. 네, 지금 열심히 어느 기사를 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저 장비들이 물에 젖어서 가끔 이제 안 보일 때도 있고 이게 네. 멈출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어머 모공이 이제 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화면을 이제 예. 화면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TMI였습니다. 네. 네, 아까 이석영 기상캐스터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만조기랑 이게 겹쳐서 네.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죠. 만조기와 겹치면 이게 또 피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그 네. 영상도 함께 보시죠. 네.
초고층 건물 사이로 거대한 바닷물이 세차게 몰아칩니다. 4년 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해운대 바닷가에서 발생한 폭풍 해일입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나가기 너무 안 됐어요. 태풍 마이삭이 내륙에 상륙할 경우 이런 폭풍 해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바람과 달리 태풍은 강력한 상승 기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을 끌어올려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폭풍 해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태풍의 힘만으로도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최고 10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1년 중 바다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음력 7월 15일 백중사리가 겹쳤습니다. 그만큼 강한 폭풍 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동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월파 가능성과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풍 마이삭은 내륙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바다로 이동했던 태풍 바비와 달리 태풍의 중심부가 영남과 강원 남부 등 내륙을 관통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체 지금 이 시기가 바닷물이 높은 시기인데 태풍의 상승 기류로 이 바닷물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폭풍 해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강풍, 비도 비지만 강풍, 그리고 그 만조 시간이랑 겹치면은 바닷물이 더 높아지고 파도 높아지면 그 파도가 방파제 넣거나 네. 뭐 해안가까지 밀려올 수 있으니까 그 만조 시간대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부산이 오늘 밤 만조 시간이 8시 한 27분쯤 되고요. 네. 거제가 9시 조금 넘으면 야. 그리고 제주도가 밤 10시 26분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대 특히나 조심하시고 침수가 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피하시는 게 좋을 것 아무래도 미리 같습니다. 대피하시는 게 네. 좀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저희 지금 댓글로 여수 MBC 김종수 기자입니다. 어느 분인지 얘기해 주셨고 네, 모공 확대범. 기자님의 모공을 지켜주세요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갑자기 땡길 줄 몰랐네요. 저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얼마나 불까요? 비바람이 지금 제가 가장 최근 거 오늘 하루 중에 순간 돌풍이 얼마나 불었는지를 보고 왔거든요. 네네. 보고 왔더니 6시 11분경에 제주도 고산이 순간적으로 시속 173.5km 그 정도 돌풍이 기록됐더라고요. 네, 네. 이걸 초속으로 환산하니까 초속 48.2m가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매미랑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매미가 가장 되게 기록적이었잖아요. 그 2003년 매미 때 제주도 같은 지역 고산에 초속 60m의 바람이 불긴 불었어요. 네. 그게 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이미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주도나 경상도 해안지방 쪽을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180km까지도 돌풍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동 지방 쪽, 경상도 내륙 쪽 이쪽으로도 시속 72에서 144km에 달하는 순간적인 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직전에 있던 바비는 사실 예상보다는 좀 피해가 적어서 뭐 기상청이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행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번 태풍은 기상청도 언급을 했는데 진짜 좀 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피해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나와주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할 수 고맙고요.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그 이종수 기자님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김종수. 김종수. 김종수 기자. 네. 네, 정말 이게 또 네. 뉴스 뭐. 프리데스크의 멋인데 당하는 입장에서도 안 그러니까 시청자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초근접으로 다가가는데. 언제 모공을 보이겠습니까 시청자 앞에서? 사실 이 시간에 이제 중기사 준비하게 되면 이제 앵글하고 체크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네. 저희가 사전에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아직 몰랐죠. 제가 너무 라이브로 네. 생으로 하다 보니까 예. 벌어지는 일이긴 하네요. 김종수 기자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오늘 그 큐시트 산책 큐시트 첫인상 말고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아, 예. 마이삭은 서귀포 남동쪽 140km 해상에서 순삭하자. 마이삭 순삭. 마이삭 본인이 순삭하자. 영혼이군요. 아, 네. 네. 순 나임이 있네요. 더 이상 올라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예, 꼭 노재필 기자의 영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달콤한 인생님 저 잘생겼다고 적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건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는 네. 코로나 소식을 좀 전할 텐데요. 네네.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246명이 나왔어요. 네. 중환자는 늘었습니다. 124명으로. 네. 방역 당국은 오늘 일단 뭐 2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당국이 지난주에 잘못하면 2,000명까지도 이제 이를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두기 2.5단계 협조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승세를 네. 조금 이렇게 그렇죠. 좀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방역 당국의 목표는 뭐냐면 100명 대로. 이하로 맞춰야 된다는 네.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의료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하가 돼야 된다는 우리가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그 그렇죠. 정도 선이라고 보고 네.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근데 제 노트북은 왜 거기가 있습니까, 근데? 아 저희 네. 태블릿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빌렸어요. 질투나시는. 저는 빌려드린 적이 없는데 왜 가져가실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예, 뭐. 다 같이 방송하는 입장에서 왜 그러십니까? 예. 아니 말씀 좀 하고 가져가시지. 이거 너무 허전하잖아요, 여기. 예. 네. 자, 그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집단 네. 감염이 나왔어요. 경비원이 먼저 확진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주민 포함해서 총 6명이 나왔는데 2,000세대 정도 사는 그 복도식 아파트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980명 정도가 검사 대상자라고 합니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경비원이 감염 원인지 뭔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네, 감염 경비원들이 경로가- 생활하시는 데랑 주민들하고 이 건물이 다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더 확산되지 않기를. 이게 예전에 그 구로구 아파트처럼 같은 라인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구로구는 이제 같은 라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일 가능 뭐 높았는데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종 시설에서 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조사 네네. 중인데 아직 확실한 경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화투 코로나 네. 오늘 5명이 추가됐어요. 아우 또 추가됐어요. 네, 추가됐는데 그 모임이 어제도 사실 뭐 인원이 좀 많았다고 네, 했잖아요. 뭐 그렇죠. 강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고 네. 저희 얘기했는데 네. 20명 정도라고 그래요. 네. 이거면 약간 좀 일반적인 화투판이 그냥. 그래서 경찰이 네. 지금 그 불법 도박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냥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그 해당 집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그 판이 벌어진 집에 네. 대해서 집합 가정주택에 집합 금지 명령 내려진 건 처음 보는데 네, 아마 이제 유튜브 와플님이 화투 바이러스라고. 네, 아마 경찰은 이제 도박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뭐 사실 그렇게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전광훈 목사 오늘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입원했었는데 16일 만에 퇴원했는데 네. 퇴원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뉴스를 얘기했는데 네. 뭐라고 그랬냐면 우한 바이러스 사기극이다, 이거는 정부가 벌인 건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뭐 한 달 뒤에 뭐 순교하겠다 뭐 이런 또 뭐 네,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상 한번 갖고 왔거든요. 네, 네. 보세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로 주사파와 문재인과 국가 부정,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시 요약하면 국가 부정,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난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뭐 누가 봐도 사실 본인이 제일 일책임자인데 이거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제 뭐 이분뿐만 아니고 네. 그 치료받고 나오신 다른 그 태극기 뭐 극우 세력들이 또 계속 이 가짜 뉴스를 또 하고 일관성 있어요. 있게 일관성 있게 네네네. 가짜 뉴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뉴스를 오늘 뭐 보도해 드릴 텐데 네. 본인들을 정성껏 치료해준 의료진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게다가 뭐 그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이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선동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아 근데 청와대와 여당은 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반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미안한 신용이라도 좀 해달라. 근데 지금 웃으면서 저렇게 뭐 엄한 얘기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게요. 의료진 네. 분들 뭐. 예. 네. 본인 치료비도 1,000만 원 넘게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세금으로요. 네. 근데 경찰이 이제 전광훈 목사의 사택도
등을 포함해서 한 4곳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도 명단을 이제 잘못 거짓된 걸 제출하고 역학조사 방해한 뭐 이런 혐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인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는 거를 이제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보석을 내주면서 더 이상 집회 같은 거 이제 참가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괴념치 않는 것 같아요. 뭘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간다가 또 있어요. 오늘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는데 코로나19 뭐 여파로 이제 학교 학원 다시금 등원 등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휴원하고. 이 와중에 하는 데가 있대요. 이 와중에요?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인데 그 학교는 전교생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등교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사립이라 그런 건가요? 사립인데 아무리 사립이라도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정에서 도저히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어떤 긴급 돌봄 인원으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 모두를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등교를 하고 있는데 속내를 알아봤더니 이 학교가 사립학교잖아요. 한 달에 수업료가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는 등록금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돈 이렇게 받아가는데 어떻게 학교를 안 보내냐 계속 욕을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환불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받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공립학교는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이 꼼수 등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동훈 기자가 정말 아주 화끈하게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자, 저는 가져온 소식이 더 있는데 오늘 뉴스 또 7시에 일찍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꼭 피해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뉴스데스크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보시면서 더 정확한 태풍 소식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내일은 저희가 우리 결방이잖아요. 그렇죠. 얘기해 주셔야죠. 내일 저 방송의 날이라서 저희는 쉬고 데스크는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